안녕하십니까. 제4주차 프로젝트 기획 운영관리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저희 과 교수님들, 특히 이 학과장인 김영철 교수 얼굴 안 봐서 아주 행복하다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죠? 네, 누군지 압니다. 아는데 얘기를 안 하다 뿐이지 나중에 대면 평가할 때 각오를 하세요, 각오를. 자, 모두들 건강하시죠? 네,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학교에서 강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이제 그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 뵙게 돼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실시간 강의를 좀 하려고, 카메라를 이제 구입하려고 했더니 카메라가 다 품절됐어요. 물론 4월 15일부터 배달된다는 업체도 있고, 또 좀 비싸게라도 좀 살라고 봤더니 이미 이제 우리나라 이제 초중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다니까 이미 카메라든 온라인 강의 용품들은 다 마감됐다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지금 프로젝트 기획하고 운영관리 교과목들은 아이디어 가지고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한 번 더 생각하면 돈을 충분히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기획서를 쓰고 거기에 따라서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소위 펀딩이라고 하는데 외부 펀딩을 받아서 수행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태에서 일어나니까 사실은 다들 어렵다는데 반대로 굉장히 바쁜 데도 많죠. 의료업계들, 그 다음에 마스크 업체들, 그 다음에 진단 키트에 관련된 업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하면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바로 지금 이런 때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서만 잘 작성해도 정말로 어디 가서 행복할 거예요. 저도 사실은 기획서를 남들보다 조금 많이 작성하고 학교 일도 많이 하는 편인데 굉장히 기획서를 잘 작성하는 게 굉장히 플러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이 수업을 발판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기획서를 얼마나 더 잘 만들지 고민 좀 해보고 또한 집에 있으면서 TV만 보지 말고 광고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 따르는 그런 관찰력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사람은 한 곳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나머지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찰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 걱정도 사실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나가서 수업하고 아이디어 듣고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기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4월 한 달 내내 아마 동영상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라 그 대구에 있는 경북대인가요? 어딘가는 5월 3일까지 동영상 강의를 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저희들도 아마 서울 지역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번지는 거 보면 조만간에 이렇게 대면 강의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이디어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개인별 기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기획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샘플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이 샘플들만큼 그 디자인 면에서도 또 컨텐츠 내용 면에서도 또 하나 논리적인 거 스토리텔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만드는 방법부터 고민을 해보고 그죠? 내가 기회 되면 여러분들 샘플 파일을 다른 쪽에 오픈해주는 그런 쪽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힘들겠지만 너무 이 그 강의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강의만 시청해서는 여러분들 입에 딱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실습도 꼭 해보셔야 돼요. 뭐 자바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이제 유니티 프로그램도 유니티도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있으니까 그렇게 깔아서 시행을 집에서 꼭 좀 실습 좀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오늘은 기획 및 본질 이해하기 그 부분이고, 역시 이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책상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여기 앞에 이제 마이크를 보이죠. 그래서 뭐 C 언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코딩을 직접 해가며 이렇게 학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프로젝트 기획 운영 관리 시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내가 뭐 보여주기보다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 아이디어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그죠? 서로 기획서 만드는 걸 이렇게 뭐예요? 중간 체크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제가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디어 가지고 꼭 좀 만드는 방법을 실습을 개인적으로 집에서도 해봐야 돼요. 알겠죠?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오늘 4주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기획 및 본질, 제안의 본질 뿐만 아니라 그 샘플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한테 할 건데, 자, 뭐 이거 뭐, 예, 잘 말이 안 듣네요. 자, 옵션을 일단 뭐 형광펜으로 하고,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획 및 제안의 본질 이해하기, 그래서 이제 이론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졸업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리뷰를 하는데, 여러분들 리뷰도 많이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좀 보시고, 먼저 제안하고 기획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제안하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제안은 어떤 부분에 단점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고 간단하게, 그죠? 중점 사항들을 간단하게 어필하거나 아니면 전달해 주는 게 제안이에요. 제안. 그렇지만 기획은 뭐예요? 그런 사항들을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과정이 기획이다. 그러니까 제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강의를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동영상 수업으로 합시다. 실시간 수업으로 합시다. 라고 간단하게 말해주는 게 제안이지만, 기획이라면 그러면 동영상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 교수님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전달할 거냐? 아니면 실시간으로 뭐예요? 학생들과 대화, 그쪽 쌍방향으로 대화하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설계하는 게 뭐다? 기획이란 얘기예요. 기획. 그래서 제안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점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이다. 그런 게 이제 제안이고, 기획은 뭐예요? 그 제안된 사항을 디테일하게 우리가 상세 설계하는 게 뭐다? 기획이다. 우리 지금은 뭐예요? 우리 지금 수업 시간은 기획이에요. 프로젝트 기획 혹은 프로젝트 운영 관리예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내가 생각한 선정한 아이디어를 디테일하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만들 거냐까지 다 설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획이,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는 활동이 뭐다? 기획이다. 기획.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획이라는 거 안 해보면 어렵다겠죠? 안 해보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쉬워져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 프로그램은 이해가 안 가지만 기획서는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이해가 되시죠? 아마 저도 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중에 기획서 같은 거 만들어 오면 본인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저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느끼는 학생들도 있고, 그때까지 이해를 안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뭐 교수님이라고 다 정답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기획서라는 건, 그죠? 교수님도 빠뜨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런데, 단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보다 선배로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기획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선배로서 코칭해 주는 거지 교수님이라고 다 100점짜리는 아니란 얘기죠. 물론 뭐 자부심은 조금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제시해 줄 정도는 된다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기획 제안에서는 해석 가치가 더 중시된다. 그래서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시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해석 가치라는 건 고객이 상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이익을 얻느냐의 관점에서 본 가치가 해석 가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다라는 얘기는 기획 제안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뭐 대개 사내 뭐 회사 내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획 제안에서 산출되는 비용들, 고객이 얻을 성과를 금액으로 산출해서 적정한 비율을 곱한 값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선배들이 만든 기획서 가지고 저랑 계속 리뷰를 했지만 아마 제가 조금 더 이 수업이 좀 빠르다 싶으면 기존에 있는 전국 수상작들 있죠. 기획서 수상작들. 그걸 리뷰하는 시간을 저랑 가질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근데 그 기획서를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본 것들은 다 앱 기획 같은 앱 위주의 기획서를 지금까지 봤지만 여러분들이 그 공모전에 있는 수상작들은 그게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이 문과적으로 경영적으로 마인드가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획서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각 하나의 작품씩 주고 그걸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발표 좀 해봐라 하면 정말 그냥 기획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기획서를 분석한다라는 얘기는 이 지금 PPT 한쪽을 놨으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 다음 페이지하고 다 자꾸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염두를 해 두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강의를 이렇게 떠드는 시간보다 여러분들하고 수업 시간에 계속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기획서를 만들고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디어 공유하고 그런 시간이 많은 수업이었어요. 이 수업이. 그런데 이제 조금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를 해 주시고. 자, 기획 및 제안의 본질 보면 먼저 기획이라는 걸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보면 일을 꾀하여 꾸미어 꾀한다. 즉 일을 특정한 어떤 업무를 우리가 생각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걸 기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정 업무의 영역을 좀 더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해당 업무의 틀을 짜는 거. 그래서 우리도 기획서 여러분들 아이디어 딱 생기면 뭐 먼저 해요? 그 아이디어 기획 만들 때 지금까지 여러분들 배웠죠? 뭐 먼저 해야 될지. 그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현황 분석. 여러분들 아이디어 산업이 현황 분석은 왜 해야 된다겠어요?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야 돼요. 전망이 나쁜 쪽으로 흘렀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이디어 아무리 좋아도 뭐겠어요. 조금 있으면 전망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수그러드는 산업이라면 내가 이거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망은 현황 분석에서는 보다 내 아이디어가 전망이 좋고 또 하나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데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유사의 분석이 그거죠. 이걸 해결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안 나왔더라. 또 하나 현황 분석에서 뭐까지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 이런 문제점을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왜 못 찾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생각한 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한다까지 나와야 그게 현황 분석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틀, 현황 분석부터 뭐 있어요? 현황 분석 다음에 뭘 하겠어?
물론 유사도 앱 분석 같은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끝났으면 타겟 분석. 타겟 분석 끝났으면 컨셉 제시하고, 그 컨셉으로 스토리보드 만들고, 스토리보드 만들어서 뭐예요? 개발을 해야 되겠죠. 개발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손익분기점을 우리가 만들어 뭐예요? 이렇게 제시해도 되고, 어쨌든 이제 최후에는 이렇게 만들었더니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또 향후에는 어디까지 내가 발전시킬 건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틀을 짜는, 해당 업무의 틀을 짜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획은 그런지 알고, 앱 기획은 우리가 이제 기획 중에서 앱 관련 분야 사업을 조망하고 앱 관련 업무의 틀을 짜서 구성 계획하는 작업이 앱 기획이다. 앱 기획.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획이라는 건 아마 어느 정도 이해했을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한 100여 페이지 가지고 저랑 했으니까. 근데 이제 기획서에 꼭 담아야 할 내용들은 뭐다? 6W3H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누구를 무엇을 위해서, 그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할 거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우리 이제 타겟 분석이죠. 그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어디에 나와야 돼요? 현황 분석에서. 현황 분석에서 문제점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게 목적이래요. 그죠? 내용은 그 현황 분석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나 그 내용을 고치고자 하는 게 그죠? what이에요. what. 그 다음에 who. 이걸 누가 할 거냐, 누가 만들 거냐,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만들 거냐, 그런 거 who나 whom이 그거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언제 만들 거냐, 그죠? 언제까지 만들 거냐, 그런 것들은 이제 기간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6월, 올해는 7월 초니까 7월 아마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이 7월 3일이니까 여러분들은 6월 말까지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성적을 내고 그죠? 평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작업할 거냐. 근데 참 중요하죠.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팀플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저희 상황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장비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쓸 거냐. 여러분들이 뭐 앱을 기획한다면 뭐 안드로이드, 그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같은 걸 쓸 거냐, 아니면 뭐 유니티 같이 뭐 VR 게임 쪽으로 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활용하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기간, how long, 구축 기간은 언제로 할 거냐, 그 다음에 how much,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기획서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배들 거 이렇게 체크를 해봤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안 따져서 그렇지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떤 작품에 녹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려 조건이 6W3H다. 그 다음에 누가 앱 기획자가 될 거냐 얘기했죠. 앱 기획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 특정한 누가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앱 기획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앱 기획자가 되려면 그 책임도 따른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앱 디자이너였어요. 그런데 앱 디자이너였는데 갑자기 앱 기획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디자인 쪽은 경험이 많아서 디자인 쪽은 훤히 아는데 뭐를 몰라? 기획 쪽이나 아니면 뭐 프로듀스나 광고 기획, 마스터 이런 부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네, 여러분들이 기획자로서 좀 자질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네, 앱 디자이너들은 이렇게 자기 분야는 잘 알지만 앱 기획자가 되면 다른 부분을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이 앱 디자이너 경험만 가지고는 앱 기획자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앱 기획자는 뭐 이런 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한 부분 다 뭐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되겠지만
두루두루 다 알아야 뭐예요? 앱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앱 기획자가 어떤 프로그램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 한 회사에서 나는 앱 기획하는 팀장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디자이너는 사람, 그 다음에 직원,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 그 다음에 광고 하는 사람, 앱을 만드는 사람, 그런 뭐예요?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을 때 내가 프로그램 쪽이 뭐예요? 나중에 보면 맨 아워락에서 고급 기술자, 중급, 저급 기술자가 어떻게 거기에 며칠 일하고 뭐에 따라서 예산을 산정하는데 프로그램 직업이 내가 지금 기획하는 사업 기획을 하는 그 내용에서 프로그램이 기간이 얼마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죠. 기간 잘못 산정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기간을 잘못 선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틀려져요. 근데 예를 들면 내가 1년 작업해야 되는데 계산 잘못해서 6개월로 뭐예요? 여러분들 기획서를 6개월로 예산을 6개월 2일로 기간을 잡아버리면 예산이 팍 줄어들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1년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에서는 스케줄이 다 빵꾸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면에 되도록이면 조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기획자가 되는 게 가장 좋고, 그죠? 가장 좋고, 또 이런 다방면에 기획이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많이 친밀하게 작업을 해야 기획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앱 기획자가 하는 일 보면 먼저 어떤 특정한 사업을 기획하고, 물론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먼저 뭐 정부기업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사업 공고가 났을 때 그 사업을 회사에서는 뭐예요? 이걸 진행할 거냐 안 할 거냐 먼저 기획을 하죠. 그 아이디어를 거쳐서. 그래서 사업 기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앱을 만드는 거라면 앱 기획을 또 따로 하고 제작하고 마켓 탑재, 마케팅.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내용들은 이렇게 앱 기획, 제작, 그런데 앱만 내가 타겟층으로 해서 이렇게 기술했지만 사실은 앱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 재정 사업들을 많이 하죠. 회사 가면.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마케팅이나 제작, 탑재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업 기획 단계를 먼저 봅시다. 사업 기획 단계는 먼저 여기에 우리 지금 배우는 것들은 아이디어 위주의 앱을 만드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먼저 앱 만들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너무 추상적으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요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못 시키면 내가 앱으로 만들 수 있나 없나 자체부터 그게 뭐예요? 혼돈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코로나를 잡을 앱이 있어요, 없어요? 얘는 앱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죠. 물론 자가격리는 이렇게 앱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앱으로 해결을 어떤 격리 유무를 해결할 수가 있지만 코로나 자체를 어떤 뭐예요? 유행 전염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사업 아이디어 앱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구체화가 안 돼서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구체화가 되면 뭐 해야 돼요? 시장조사. 내가 이런 아이디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장 상황을 봤더니 어떻다? 뭐 전망이 좋거나 아니면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시장 조사해서 봤더니 나는 이걸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게 뭐예요? 결론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업적, 내가 이제 시장 조사까지 해서 전망도 좋아. 그런데 사업적으로 봤더니 어떤 돈 가치가 있나 없나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사업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윤 추구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 평가돼서 괜찮다 싶으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단계가 1단계. 아니 왜 1단계하고 이렇게
그죠? 끊겼네요. 아마 분명히 이 뒤에 더 나올 건데 2단계, 3단계는 이제 나중에 합시다. 이 기획서 그 지침서를 보니까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가 나중에 더 이제 더 구체적인 건 이 단계별로 나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예, 우리 이제 사례 분석을 봅시다. 지금 이제 여기 나온 사례 분석은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용 토탈 케어 시스템이다. 즉 우리가 뭐예요? 여기 부천 재래시장 갔더니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분은 사실은 음식이나 뭐 맛이나 그런 것들은 아주 자신 있어 오는데 외부 홍보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 홍보를 통해서 내가 홍보용 토탈 케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제공해서 그 사람 소상공인들이 이 홍보 앱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매출의 몇 프로를 이 친구들한테 주는 그런 사업적 이익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수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친구들은 이제 소상공인이 뭐냐 분석해 봤더니 종업원 수가 5인인 게 소상공인, 10인 이하가 소기업, 50인 이하 중소기업,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맞는 것 같죠? 300인 이하가 뭐 중견 쪽으로 아마 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의 종업원을 갖는 사업체들을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그죠? 또리또아야. 그다음에 골목 슈퍼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소상공인의 비중을 봤더니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뭐 느껴요? 예. 우리나라 전체 비중이냐, 그 다음에 출처가 어디냐, 아니면 특정한 경기도 부천시에 해당되는 거냐, 지역이나 뭐나 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작성하면 우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은 기획서가 정확히 기술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살펴보고, 어쨌든 소상공인들의 비중을 봤더니 대기업은 불과 0.1, 1000개 중에 1개가 대기업이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은 36개, 1000개라면 소기업은 88개, 나머지 875개는 소상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중만 따져보면 참 여기는 종사자인데 그죠? 여기 요 비중만 따져보면 88%나 되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 소상공인들의 위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이 소상공인들이 죽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시장 경제가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 먼저 살리기 위한 그런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종사자 비중을 봐도 뭐 기업체 수는 물론 1000개 중에 하나겠지만 그 대기업이면 그 종업원들은 굉장히 많죠. 그래서 12%나 되고 소상공인은 39% 정도 되네요. 그죠? 어쨌든 소상공인의 비중은 사업체와 종사자 모두에서 많이 높더라. 그런데 이분들은 소상공인이 살아야만 하는 이유 봤더니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네요. 대기업의 시장 진출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소득 불균형 문제가 흐트러진다. 즉 여러분들이 외출을 않고 먹을 걸 안 먹고 그저 사용할 걸 안 쓰면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뭐예요? 폐업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종업원들은 실직이 되고 하다 보면 시장에 있는 많은 실업자들이 출몰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다른 여건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겠죠. 그죠? 살아야 이건 소상공인이 잘 돼야 질도 향상된다고. 그죠? 그 소리고 소상공인이 중심이 되는 지역 공동체 설립 관계 개선이 되겠다. 그래서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격차를
줄여야 하는 게 뭐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하는 이유다. 그 다음에 현재 소상공인의 문제점을 이제 문제점 분석으로 들어갔네요. 그죠? 봤더니 이 사람들은 다양한 정보 습득이 어렵더라. 뭐 그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벅차고 하루하루 뭐예요? 어떤 생계를 이어나가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마케팅 능력도 부족하고 인터넷 활용 능력도 저하돼서 외부에 많이 그런 것도 못하더라. 그 다음에 경쟁사들과 경쟁해서 차별화 전략도 없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현재 소상공인의 문제점은 부족한 능력, 전략 해결이 시급하더라.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소상공인이 개개인의 홍보 시스템을 확립하는 토탈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죠? 이용해서 홍보를 해주는 그런 뭐예요? 비즈니스 모델 가지고 이 기획을 접근했네요. 자, 홍보용 토탈 케어 시스템이란 봤더니 기술적 한계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홍보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봤더니 카페24, 앱, 그죠? 카페 개설하고 앱 만들고 QR 코드 만들고 렌트킬러 이렇게 액정 같이, 그죠? 그런 걸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과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프라인이겠고 앱이나 카페는 온라인 형식을 따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소상공인들이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서 홍보용 토탈 케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요. 네, 다음은 이제 홍보용 토탈 시스템 케어성의 차별성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먼저 차별성을 보니까 본 시스템은 온라인 쇼핑몰 제공과 함께 홍보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 쇼핑몰 대행 업체의 차별성이 있다. 뭐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차별성이 좋다라는 건 못 느끼겠죠.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봤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정한 내용들 뭐 차라리 여기 재래시장에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를 요소들 카페, 앱, QR, 렌트큘러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이제 다 토탈적으로 활용해 준다 뿐이지 그렇게 차별성이라는 건 없지만 대신 소상공인들이 못하는 걸 뭐예요? 이 친구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소득이 나오면 몇 퍼센트를 내가 받겠다라는 그런 차별성이네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수익성이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판매 구매 3.2%를 프로모션 제작비, 앱 별도 판매 이런 걸 통해서 이 친구들은 수익을 갖겠다.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그죠? 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홍보를 못하니까 외부에 매출도 안 생긴다라는 얘기죠. 그 지역 내에서만 소비해요. 그런데 외부에 마케팅을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속초에 있는 만석 닭강정이라고 들어봤죠? 이 닭강정은 지금 전국적으로 택배가 다 일어나요. 여기 영등포에 있는 롯데백화점 가도 거기에 닭강정을 따로 판매하는 부스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끔 생기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 위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부한다는 친구들 대여섯 명 있으면 그 닭강정 사들고 학교에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같이 먹고 그죠? 이 친구도 이제 주말에 공부한다니까 어때? 밥도 사주고 그죠? 닭강정도 사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 못 해본 부분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경제성.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복합적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생각들이네요. 그죠? 그래서 앱을 통해 관리하여 별도의 통신비가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용 토탈 케어 시스템은 그런 게 아이디어가 좋다라는 얘기죠. 제가 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대신해주고 지역사회도 활성화되고 뭐예요? 우리도 그에 따른 수익이 생기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오프라인 팝 제작, 렌트큘러, 이게 이제 뭐 렌트큘러 형식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카페 24를 구축하고 쇼핑몰에서 뭐예요? 주문도 이루어지게. 그 다음에 웹에서 홍보도 하고 앱 마케팅도 하고 QR코드가 없다. 그죠? 자, 다음에 홈페이지 구성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카페24 홈페이지를 이제 개설하면 여기에 회원 가입하고 주 메뉴, 그다음에 서브 메뉴들이 이렇게 있네요. 뭐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은 한 20년 전에는 홈페이지를 한 100여 건 정도 만들었어요. 뭐 그때는 제가 뭐 큰데 발전연구원이라는 아주 큰 기관 것도 만들었는데 그때는 뭐 초창기라 지금하고 뭐 기술들이 많이 다르겠지만 지금은 웹하고 앱하고 같이 그죠?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그 20년, 30년 전에는 웹의 타겟을 뭐예요? 취해서 그것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메인 화면 포츠 컨텐츠 메인 화면에 이제 나타낼 항목들 보면 플래시, 이달의 소식, 찾아오는 거, 공지사항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들어가 있죠. 보통 이제 맨 헤드에는 웹페이지 헤드에는 대제목, 그 다음에 왼쪽 편에는 뭐 여기 대제목에 대한 세부 메뉴들을 누르면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바텀 밑에 부분에는 요게 나타나게 하죠. 보통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퀵 메뉴들 페이지 수가 길면 이 퀵 메뉴들이 쭈르륵 따라 내려가죠. 왜 그래요?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게. 특히 퀵 메뉴에 많이 넣는 것들이 뭐야? 여러분들 쇼핑몰 같은 데서는 장바구니 같은 거 그죠? 아니면 바로 구매 같은 것도 있겠고 그래서 아니면 뭐도 있어요? 탑위로 갈 건지 그런 내용들도 다 퀵 메뉴에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홈페이지 요소도 아마 반응형 웹이나 하이브리드 웹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라고 판단되고, 그죠? 여기서는 생략합시다. 어쨌든 홈페이지 구성은 이렇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앱 스토리보드 앱은 어떻게 만들 거냐 봤더니 여기에 이제 초기 메뉴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쪽 메뉴 누르면 뭐 나오고 이 친구들 만든 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하고 그 밑에 뭘로 돼 있어? 내가 조그맣게 해서 여러분들 캡처해서 보여주지만 디테일한 설명까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스토리보드 만들 때 너무 대강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걸 아주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건 이제 관리자용으로 만들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사용자용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용자가 사용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제 이 관리자용은 뭐예요?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앱 이용해서 그죠? 뭐 그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사용자용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친구들처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꼭 좀 부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만들 때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한두 쪽 그냥 대강 만드는 경우 있어요. 한두 개 딱 놓고 그렇게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평가를 잘 받겠지만 여러분들 한두 쪽 만들어 가지고 평가받기는 어렵겠죠. 여러분들 한두 쪽 만들려고 앱 만드는 거 아니시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사례를 봅시다. 여기 봤더니 뭐 있어요? 뭐 여기 홈페이지 초기 화면 있고 기획 앤 설계, 스토리보드, 디자인, 프로그래밍, UI, UX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 친구들이 스토리보드, 웹 브레인스토밍에서 아이디어 논의하는 거, 그죠? 프로그래밍 회의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카페24 아까는 이제 홈페이지 봤고 카페24를 보니까 뭐 쇼핑몰 저장하고 상품 등록하고 판매 알림이 배송 환불 처리가 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카페24. 예, 여기는 뭐 구두 판매하나 봐요. 그 다음에 QR코드는 이 친구들은 뭘로 했어요? 데코레이션 QR 했네요. 데코레이션. 즉 우리가 일반 QR코드를 생성하면 네이버에서 생성하면 흑백으로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놈이 30% 범위 내에서 훼손해도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QR코드인데 데코레이션 QR은 이렇게 중간에 우리가 이렇게 꽃무늬도 넣고 이런 건 QR코드 고유 영역을 건드린 부분이에요. 그죠? 30%까지는 이게 가능해도 읽기가 가능하다. QR코드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앱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앱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죠? 뭐 내가 앱 만든 것 좀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 그 앱이 내 이제 스마트폰에는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면 동작은 안 되더라고요. 아주 옛날 프로그램이나 지금 얘들이 서비스를 안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렌티큘러.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시선 접근하게 하고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에 음식이라면 음식 이미지들 아니면 대표 메뉴들 그런 게 들어가 있겠네요. 그죠? 어쨌든 렌티큘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렌티큘러를 뭐 사진 선정 1차 편집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이 친구들이 홈페이지, QR, 카페24, 앱, 그 다음에 렌트큘러로 종합으로 만든 거예요. 홍보해주는 토탈 케어 시스템이다. 그게 이제 중요 특징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만든 거 보니까 어때요? 기획서는 조금 이 친구들이 떨어지지만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잘 돼 있죠. 깔끔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전문가의 손 거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자인도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주차별 뭐 학습 내용을 보면 이번 주 3주차는 비즈니스 모델 작성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강의가 4주차예요. 4주차. 여러분들이 조금 제가 이제 뭐 늦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만 금방 4주차가 들어가겠죠. 그죠? 자, 이제 3주차 강의를 강의 내용은 이제 끝내고 4주차로 가겠습니다. 이 4주차에서는 유사 앱 컨텐츠 분석하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여기에 따른 지식, 기술, 태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항상 얘기했지만 지식은 어떤 지식? 가치 제한. 그러니까 정확히 여러분들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되겠고 수익성도 있어야 되겠고 고객 관리 뭐 만약에 고객하고 뭐예요? 그런 경영 쪽 마인드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모방 불가능성 이런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은 이런 그죠? 우리가 이제 현황 분석할 때 특히 나오는 내용 기술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이 기술들은 이제 프로젝트 기획서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예견해요. 그 다음에 태도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팀별로 운영되는 그죠? 팀 플레이죠. 팀 플레이. 그래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창출을 위한 의지도 있어야 되고 전략적 사고 관찰도 있어야 되겠다. 협업하는 그런 내용도 사실은 태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자, 유사 앱 컨텐츠 분석하기를 봅시다. 먼저 사용자 요구 분석. 여러분 뭐 요구 분석은 다 알겠죠? 모든 사업 기획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나오는 사업 아이템들은 다 이런 요구 분석 단계를 다 거쳐요. 즉 일반 사용자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어떤 분야에 어떤 요구를 하는지 다 분석 과정을 거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구 분석은 프로젝트의 목표와 현 상황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맨 처음 수행되는 작업이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항상 요구 분석을 통해서 이 고객, 관련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 뭐예요? 사업 아이템을 오픈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최초의 요구사항 정의서가 요구분석서다. 전반적으로 프로젝트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클라이언트, 고객이죠. 고객. 클라이언트가 기대하고 원하는 내용과 방향에 대한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기획자는 뭐예요? 이 요구사항들을 정확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기획서를 써나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왜 해결하려고 아이디어를 만들었어요? 정확히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만든 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만족도를 나타내겠네요. 그런데 다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족을 안 나타내. 사항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든 앱이라면 앱도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자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능 구현 여부를 알아봐야 된다.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거 상세한 기능 구현 여부 이걸 정확히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통 3개 정도 아이디어를 내가 생각하라 했는데 그거 보면 어때요? 보면 여러분들 앱으로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정부에서 할 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받지도 못하는데 만들겠다 해. 그러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니 신문이나 그 기관에서 발표하면 그걸 또 하나하나 이 데이터를 내가 입력하겠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정부에서 개인적인 개인 사항들을 우리가 오픈을 못 해줄 정보라면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정부에서 해야 될 거고, 특히 내가 이제 스마트폰 들고 이 친구들이 이제 이어폰 끼고 가가 음악 듣거나 동영상 봐가 길 가는 친구들 있죠. 내가 무슨 얘기하냐면 길 가는 친구들한테 이 스마트폰에 속도계를 달거나, 그죠? 뭐를 달아서 속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가 있으면 스마트폰 화면이 클리어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만들 수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만들어봤자 개인적으로 만든 거라 어떻게 해요? 이 친구들이 해당하는 앱을 안 깔으면 소용없어요. 그죠? 그렇다면 누가 만들어야 돼요? 이건 스마트폰 만드는 친구들, 삼성이나 LG나 그죠? 애플이나 아니면 국가에서 그 기능적으로 요걸 정책적으로 해서 만드는 사람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체에서 속도계가 붙어서 못하게 만들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스마트폰 켜고 동영상 봐가 길 가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아이디어 그걸 문제점도 알고 아이디어도 아는데도 못 만드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셨죠? 그 다음에 구두로 합의하기 위한 모호한 내용들을 문서화해요. 이게 이제 기획 내용이죠. 기획자가. 우리가 구두로 합의하기 모호한 내용들을 문서화시킨다. 왜 그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어떤 투자자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 가서 1000만 원짜리 앱 좀 만들어줘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문서화를 시켜야 돼요. 왜? 요구사항들이 서로 받아들이는 게 틀려서 그래요. 내가 요구하는 사람은 디자인도 이렇고 이만큼 해달라고 하는데
받아들인 우리 돈 받은 입장에서는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어치 생각하고 요만치만 해줘요. 그러다 보면 둘이 나중에 쌈 나죠. 나는 원하는 게 이게 아니다. 돈 돌려달라 하면 만드는 사람은 여태까지 내가 투자하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달라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서로 요구사항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문서화를 시키는 거예요. 문서화를 시켜서 어느 범위까지 정확히 문서 명세서를 적어내야 되겠죠. 그래야 서로 소통해서 쌈이 안 나요. 중간중간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서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서로 명확하게 한 후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획자는 요 부분들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명확히. 또한 이러한 클라이언트, 고객이죠.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유사 컨텐츠를 분석하고. 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일단 유사 컨텐츠를 분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들어낸 거 들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를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잘 됐으면 그 잘된 걸 내가 가져와서 적용해야 되겠고, 안 돼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나는 보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유사의 컨텐츠 분석하는 건 남의 거 잘된 거, 즉 벤치마킹을 해서 잘된 건 내 걸로 활용하고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점은 내가 보완해서 재설계할 수 있는, 그죠? 앱 제작 목적을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재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게 유사의 컨텐츠 분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특정 다수한테 앱을 만든다. 그럼 뭐겠어요? 남들 만든 거 유사에 내가 하는 똑같은 기능을 만약에 있다. 그러면 걔보다 더 잘 만들거나, 그죠? 더 기능성이 좋거나 그렇게 만들어야 내 걸 쓸 거 아니에요. 요게 지금 여러분들 이 PPT에서 나온 건 고객이 원해서 똑같은 것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지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대신 남들보다는 더 잘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이렇게 클라이언트, 고객의 요구사항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다. 막 만들고 얘기하다 보면 고객들이 참 이런 기능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버전 관리나 문서 이력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다 내가 완성되고 나서 고객들이 엉뚱한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네요. 그 다음에 환경분석. 여러분들 환경분석은 왜 한다겠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뭐를 찾아내는 거야? 전망이 좋아야 되고, 그 전망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지껏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들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결했나 경쟁사 분석이나 유사의 컨텐츠 분석해 봤더니 여전히 내가 짚은 문제는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환경 분석에서는. 그래서 프로젝트 환경 분석이란 일반적인 현황도 분석하고 시스템 개발 환경, 기술적 환경을 의미하고 고객이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제시하는 요청서에 예산이나 범위, 수행 일정, 개발 환경 시스템을 필요한 내용이 명시하는 게 환경 분석이다. 프로젝트 환경 분석을 위해서 기존 유사 서비스가 있는지 그런 게 이제 벤치마킹이라겠죠. 벤치마킹을 해보고 기존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재의 프로젝트 수행을 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주기라든가 서비스를 위한 부서별 역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양하고 관리, 운영 중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게 환경 분석이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와요. 통계 자료. 우리가 이제 현황이나 환경 분석할 때 통계 자료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제가 이제 교수님도 왜 통계 자료
중요시한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PPT에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하더라라고 써놓은 걸 내가 출처나 통계 자료가 없으면 누가 믿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통계 자료 기반으로 해서 그런 출처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더라라고 우리가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통계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있어요? 여러분들 신뢰성이 떨어진다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통계 자료 없는 분야도 있죠. 생전 처음 만드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정말 통계 자료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뭐 가지고 해결해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그죠?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혹은 뭐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런 통계 자료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겠어요, 그죠? 어쨌든 이런 통계 자료는 뭐하고 관련돼 있다? 신뢰성. 이 여러분들 기획서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뭐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뭐다? 이 통계 자료다. 그래서 통계는 일정 집단에서의 개별 요소가 갖는 수치의 분포나 분포의 특징을 나타내는 수치의 총체를 우리가 통계라고 한다. 그래서 인터넷 통계 자료는 인터넷 시장 지표를 다 수치화해 버린 게 인터넷 통계 자료다. 인터넷 통계 자료의 필요성, 사업 및 사이트의 방향성 설정할 때, 즉 우리가 특정한 전망이 좋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다든가 아니면 이런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된다든가 그런 것들의 우리가 환경 분석할 때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케팅이나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런 마케팅 해봤더니 많은 전체의 70%가 이렇더라. 그런 수립하는 계기로도 이 통계 자료가 사용된다는 얘기죠. 사이트 기획이나 운영의 성공성 확보하는 게 이런 통계 자료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통계 자료는 굉장히 많이 다져야 돼요. 제가 이제 어떤 학교 사업이나 개인적인 사업 계획서를 쓸 때는 서베이 하는 게 일주일 넘게 걸려요. 즉 내가 관련 분야를 다 찾아내요, 자료를.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자료를 빼내고 통계 자료 빼내서 PPT를 하나하나 만드는데 내가 하루에 PPT를 하루에 3쪽 이상 못 만들어요. 파워포인트 PPT를. 근데 여러분들은 1시간 만에 한 20장도 만들더라고. 어떤 친구들은 뭐 10페이지는 기본이고 한두 시간 만에. 그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저 디자인도 고려도 않고 논리적인 것도 고려를 않고 만들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보여줄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이 한 페이지가 얼마나 많은 고민하고 그다음에 내가 논리적인 거 생각하면 만든 거라는 걸,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발 이제 부탁인데 너무 PPT 쉽게 만들 생각 하지 마세요.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통계 자료도 다 찾아보고. 그래서 내가 5명에 3명에서 5명 짜주는 이유는 한 친구는 서베이, 우리가 이제 관련 자료들 다 관련돼 있는 거 모든 통계 자료들 다 찾는 사람들은 이제 서베이 한다고 그래요. 서베이. 그래서 서베이를 하고 내가 이제 이번에도 어떤 사업 계획을 쓰다 보니까 서베이 할 때 내가 저 한글로 100페이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서베이 정도 해서 다 자료도 모아놓고, 그죠? 그걸 하나하나 이제 PPT에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통계자료 이용 시 주의사항. 통계자료의 원천과 배경을 파악해서 적합성을 규명해야 된다. 즉 원천하고 배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파악을 못하면 전혀 내가 인터넷 사용하는 사람들 통계자료를 해봤는데 우리나라하고 아프리카하고 통계자료 같이 통계자료를 그 두 나라를 아프리카 대륙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이 이용해요. 원천 근원하고 잘못돼 있죠. 아프리카 이런 데는 아예 IT 기술이 전혀 이제 엄청 낙후돼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런 뭐예요? 우리 인터넷 자료를 거기다 활용해 버리면 안 되죠.
원천도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배경도 잘못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봐야 되고, 통계 자료를 맹신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확률. 그래서 통계 자료를 이용한 예측은 단지 확률적이다. 대신 그 확률이 신뢰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기관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꼭 좀 염두에 두고, 통계 자료 구하는 사이트들 한번 봅시다. 인터넷 통계 자료 사이트들 전 세계 몇 프로인데 우리나라는 뭐더라. 그 다음에 인터넷 통계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지역적 요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가 있고, 여러분들 이거 꼭 오늘 중으로 이거 지금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들을 텐데 요런 사이트들은 꼭 좀 다 들어가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특허청,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좋다면 나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특허청 가서 그 아이디어, 여러분들 아이디어로 검색어로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 그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특허를 받은 거, 또 특허에서 떨어진 거, 그죠? 출원 중인 거 다 나와요. 그렇다면 특허에서 떨어진 건 왜 떨어졌나 사유까지 다 나오죠. 특허청에 들어가면. 그죠? 그래서 꼭 좀 그 부분도 여러분들 들어가서 검색해 봐야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국가 통계 포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한국은행인가요? 무슨 BOK 오브 코리아 같고, 그죠? B는 외환 B 어떤 은행일까요? 어쨌든 여기 분명히 잘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비즈넷 뭐 리포트나 인터넷 통계가 있다. 기타.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통계 정보 시스템 isis.ni.or.kr 도메인 등록건 수, IP 주소 해당하는 거, 인터넷 가입자, 인터넷 이용자 수 및 이용률. 우리가 뭐 생각 못하는 엄청난 인터넷 통계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관련 아이디어 가지고 뭐예요? 현황 분석을 하면 이런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찾아나가야 되겠죠. 여기에는 지역별로 시도별 뭐 별 통계가 다 있네요. 그죠? 이슈화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한다. 그러면 기획서 쓸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국가 통계 포털 뭐뭐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인구 가구 수, 고용 노동 임금, 물가 가계, 보건사회 복지 쪽, 환경 쪽, 뭐 이 우리나라 통계에 관련된 거 다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총 조사 인구 분류 책에 보면 여기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뒤져봐 가지고 필요한 통계들은 다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특허 정보들, 여기에 뭐 SMS에 관한 특허가 있냐 없냐 찾아보면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여기 다 나오죠. 여기에 보면 특허가 실용이 되고, 그 다음에 특허가 거절되고, 출원 중이고 하는 것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특허청도 꼭 좀 가서 아이디어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들 특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꼭 좀 찾아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사례 분석, 기억력 업 이런 사례 분석을 마지막으로 이제 4주차 강의를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이 친구들은 이제 앱은 앱인데 여기 이제 미리 한번 이렇게 살짝 봐보면 화투 모양이 있네요. 화투 모양. 그죠? 화투 모양이 있고 뭐예요? 노인들이 치매가 있는데 뭐 치매 얘기도 나오죠. 그죠? 그래서 노인들한테 이 화투 모양의 뭐를 만드는 거예요? 화투 모양의 우리 뒤집기 게임 같은 거 있죠? 뭐 화투 페어고 같은 화투 이렇게 숫자 나오는 걸 이렇게 뒤집기 찾는 거. 그죠? 그걸 만들겠자. 노인들을 위한 치매 예방 하기 위해서 기억력을 뭐 업시키기 위한 그런 뭐예요? 앱을 만드는 그런 작품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뭐 여기 이름 들어보면 여러분들 뭐 군대 갔다 와서 반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구효민, 박은지, 윤현우, 윤현석 이런 친구들이 만들었네요. 이 친구들이. 자, 여기에 딱 보면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가 딱 들어 있어요. 요 두 번째 쪽. Do you remember everything? 여러분들은 모든 걸 기억하고 있냐? 그죠? 이 사람 인상을 보면 생각이 안 나서 고심에 찬 얼굴이죠. 그 다음에 요즘 선전에 보면 뭐 저기 뭐 김서방 안 되겠어, 어제도 외워야겠지 뭐야, 뭐 그런 선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가 뭐 치매 얘기 나오고. 그래서 요 한쪽으로, 요 TP 한쪽으로 무슨 효과를 거두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 TP 한쪽으로 기억력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구나, 그죠?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쭉 서술을 했네요. 수고했다. 어서 배고픈데 밥 먹자. 내가 너 오면 먹으려고 곰국을 끓여놨다. 며느리는 곰국을 끓여놨다는 할머니 말에 갸우뚱했다. 최근에 소뼈를 사다 놓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노모께서 곰국을 끓여놨는지. 며느리는 그 소뚜껑을 열어보고는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뭐예요? 참 슬픈 얘기네요. 그 뜨거운 솥에는 아이가 들어 있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슬픈 얘기네요. 요즘 하도 그냥 슬픈 얘기들이 많죠. 그죠? 뭐 엠번방 얘기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또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 슬픈 얘기들이네요, 그죠? 또 뭐 그 치매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요 두 쪽을 이렇게 내줬네요, 그죠? 치매가 그토록 무섭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친구들은 이제 목차는 상황 분석, 타겟 분석, 컨셉, 스토리보드. 요 다음에 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뭐야, 스토리보드까지 오고 말았대? 아이고 참, 아이고 사투리에서는 안 되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끔 이제 제가 사투리를 많이 써서, 그죠? 여러분들 화투를 모르는 친구들 많죠, 요즘, 그죠? 이게 이제 1이에요, 1. 화투는 1부터 12, B까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48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요즘 껍데기라 해서 몇 개가 더 있죠, 그죠? 어쨌든 그 48장 1이라는 숫자에 4개의 모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이제 화투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상황 분석을 했어요. 세 개가 이 친구들이 왜 이거 먼저 분석했겠어요? 치매니까. 치매는 어린아이들보다는 뭐 요즘은 어린아이도 있대요. 여러분들 혹시 치매? 내 수업 듣고 깜빡깜빡 있죠? 왜 아직도 아이디어 생각 안 하고 조짜라는 건 아니지. 아이디어 생각 안 한 친구들, 치매 의심해 보야 됩니다. 아셨죠? 학생 맞지?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치매는 어른들 좀 고령자한테 발생하니까 고령에 대한 환경 분석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또 세계 고령화 속도 1위 대한민국.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1위더라. 설마 일본보다 더 빠르나? 그죠? 일본이 더 앞선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한국은 이렇게 2000년도부터 노인 7%에서 21%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국은 불과 27년 뿐이 안 걸렸더라. 일본도 37년인데, 그죠? 태국도 노령화가 많네요. 중국도 그렇고. 이거 다 동남아네, 그죠? 근데 여기는 프랑스, 영국, 미국도 굉장히 시간 많은데. 자, 어쨌든 2050년 대한민국의 노인 비율은 세계 2위더라. 출처가 여기 있겠죠, 그죠? 출처. 그 다음에 세계 고령화 속도보다 빠른 치매 증가율을 봤더니
아이고 세상에 한국이 1위예요. 치매가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무섭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치매 환자 수 증가 추이를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네. 만약에 치매 수가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어때요? 이제 치매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만들 앱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치매는 아직도 이렇게 증가 추이에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증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만큼 무섭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빠르고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이 두 쪽이에요. 그죠? 물론 이 앞쪽도 어때요? 앞쪽도 앞에 이제 두 쪽도 굉장히 큰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치매 문제의 심각성을 또 다뤘네요. 뉴시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치매 치료의 진료비 현황도 옛날에는 2011년도에는 여기 뭐 억 원인지는 몰라도 8천 몇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이토록 많이 증가하고 있네. 그러니까 치매가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사회적 비용도 크고 또 그 심각성도 아주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치매 인구를 보면 불과 몇 년도에는 49만 명에서 213명까지 수직 상승하고 있더라. 비용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더라. 그죠? 지금까지 이제 치매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봤더니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봤더니 포커스 그룹 인터뷰죠. 윤덕자, 문덕자 이 주부 여러분들 포커스 그룹 인터뷰할 때 이름 좀 실명의로 해주세요. 다이하고 누가 확인해 보겠냐고 지금은. 그러니까 가짜로라도 이렇게 실명 넣고 주부 몇 살 하고 예방을 하기 위해 굳이 노력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나는 걱정 없다라는 얘기죠. 50살이니까. 48살 김영란 주부는 어딨어? 현재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은 없습니다. 이 친구도 그러고. 71세 할아버지는 주위 사람들도 많이 걸렸는데 걱정이에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치매 예방이나 노력은 않고. 53세 이분은 아직은 치매에 걸린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지는 않아요. 봤더니 포커스 그룹 인터뷰해 봤더니 어때요? 치매가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막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비 그 치매가 걸릴 사람들을 나중에는 뭐 이분들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경각심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문제점이네요. 그죠? 치매가 그토록 무서운데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치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나왔네요. 어때요? 여러분들 치매에 대해서 그토록 지금까지 얘기해 놓고 치매에 대해서 설명 지금 나왔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쪽 치매 설명이라면 앞에 그죠? 고령화 나오고 이 고령화에 따른 치매율이 이렇게 많더라. 그럼 치매가 왜 일어나는가는 그죠? 요 다음에 요 치매의 문제점, 심각성 다음에 치매가 왜 그렇고 노인한테 많이 걸리고 있더라라고 해주고 이 치매 이제 설명해주면 이런 치매를 포커스 그룹 인터뷰해보고 그쪽 들어가는 게 제 교수님 생각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치매는 일상생활이나 심각한 지장에 나타나는 상태더라. 여러분들은 치매가 아니겠죠? 치매 있을 수도 있어요. 치매하고 건망증하고 무슨 차이예요? 치매는 내가 뭘 놓고 왔는데 그걸 놓고 온 걸 알려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참 그치 하는 사람들은 건망증이고 아셨죠? 어쨌든 여러분들 치매가 꼭 아니고 건망증이도록. 그 다음에 치매 예방 5가지 방법은 손을 많이 써라, 뇌 훈련해라, 알통해라. 왜? 뇌 활력 충전해라. 이제 요 페이지만 앞에로 좀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방 방법. 우리 몸이 뇌도 손가락 쓰거나 뭐거나 그죠? 우리가 머리 나쁘면 뭐 먼저 고생한다?
손발이 고생한다. 손발이 고생하면 치매에 더 좋다. 하하하, 그럴까요? 예, 저도 열심히 키보드 지금 대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타겟 분석. 타겟은 이제 누가 되겠어요? 타겟 분석 하기 전에 60, 70 세대의 스트레스 요인 봤더니 60, 70 세대는 자녀를 눈치를 봐요. 왜 이제 돈도 못 벌고 자녀가 용돈 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황혼유가 맞벌이하는 그 뭐예요? 며느리하고 아들 때문에 육아 때문에 스트레스, 정년퇴직, 60, 70 세대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 이 친구들은 이런 사유로 타겟을 60, 70으로 둘러나 봐요. 그죠?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기 직전인 60, 70 세대. 그죠? 치매 환자들 비율. 왜? 이미 치매가 걸린 사람들은 요거 화투를 통해서 기억력을 업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매가 걸리기 이전 세대들이 이제 60, 70 세대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60, 70 세대의 뇌는 60살에서 79세까지를 우리가 60, 70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방이 시급하더라. 그래서 80%가 같이 치매 싹을 보유한 안심할 수 없는 40, 50 세대는 우리가 서브 타겟을 한다. 그 근거는 이렇게 두고 있네요. 아, 교수님도 50대인데 뭐 깜빡깜빡하죠. 가끔 막 기억 안 나요. 어떤 친구들 해주기로 했는데 내가 안 해주면 학생들이 막 뭐라고 했죠. 내가 해주기로 했던가 기억도 안 나요. 어떤 때는. 그게 치매 기본 싹이에요. 싹.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들은 이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주 타겟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친구들이 그런 게 부족해요. 여기 타겟 분석하기 전에 여기다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해놔야 돼요. 그죠? 치매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준비도 않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화투를 기반으로 한 이렇게 뭐예요? 이런 걸 만들고자 한다가 여기 2장 바로 전에 얘 다음에 그런 결론 페이지가 한 2페이지 정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더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을 더 살펴봤더니 이런 모양의 이런 운동이 많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흥미 위주의 화투를 결합해서 우리는 이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화투의 필요성이나 그 다음에 치매를 위한 손가락 운동이나 기억력을 운동하는 게 없더라. 그래서 이걸 하고 이거 결합시키는 이런 뭐예요? 이런 해결책을 제시를 못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위치에서 제시하고 난 다음에 뭐라는 얘기예요? 타겟 분석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컨셉은 맞는데 그런 게 이제 빠졌잖아요. 이 TP에서는. 그죠? 뭘 만들겠다, 뭘 해결하겠다, 어떤 식으로. 그런 게 이제 잘 분석해 놓고 그게 하나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잘 만든 것 같아도 서로 뜯어보니까 다 하나하나가 모자라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컨셉은 이렇게 기존의 유사 기억력 앱 하는 컨셉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야, 이거 참 저는 아이디어 중에 이거하고 이제 비슷한 아이디어. 4층 연산 많죠? 기존의 4층 연산들. 나는 이런 4층 연산들 더하기 빼기 그렇게 여러분들 4층 연산 랩은 뭐 곱하기 뭐는 뭐냐 4 곱하기 3은 네모치죠? 12. 나는 이거보다 여기는 12 이꼴 12까지 오고 4하고 3을 네모칸 쳐놨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역발상. 그러면 빼기 더하기 곱하기가 뭐 나중에는 루트까지 이제 들어가 보면 단계별로 뭐예요? 4층 연산, 두뇌력 향상 앱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지금 없어요. 그런 게 나는 아쉽다라는 얘기죠. 그죠? 어쨌든 이런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친숙하고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유사 어플은 어른과 아이들 타겟으로 선정한 어플이지만
오래 해보지 않으면 친숙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화투패를 사용하겠다라고 했네요.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해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어떤 앱인지 앱을 검색한 시간, 그 다음에 장소, 구글 스토어인지 뭔지, 그 다음에 이 앱이 누가 많이 사용하는지, 다운로드 수 몇인지, 리뷰는 뭐 있는지 구체적으로 다정 기술을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빠져 있어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배워놓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나도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죠.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안 넣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존 유사의 언제 이제 화투패 만든다고 하고 바로 화투패를 어떻게 만들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해당 패를 뭐 하고 게임 규칙도 설명하고 그렇게 만들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뭐가 이제 틀렸다는 건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서민들한테 익숙한 화투패를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거겠고. 그래서 이제 컨셉은 실제로 노인정에서 자주 고소하는 요런 거 어디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화투패. 기존에 앞으로 가서 미안해요. 치매 요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으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포커스 그룹 인터뷰할 때 치매가 없는 사람들을 여기에다가 치매가 없는 사람들을 포커스 그룹 인터뷰하는 것도 필요하죠. 왜? 화투패를 많이 한 사람들은 치매가 그렇게 없더라 라고 우리가 증명해 주면 어딘 쪽인가에 넣어주면 더 좋겠죠. 왜? 화투라는 건 기억력을 업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알려주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런 거 모양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치매율을 봤더니 다른 사람보다 현격히 치매가 더 적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이렇게 나이 먹어서 화투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니까 그만큼 기억력이 업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화투패를 이용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앱을 만들겠다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여러분들이 잘 살리면 좋은 뭐예요? 논리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뭐가 기획서가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간단한 게임 규칙 그리고 친숙한 이미지를 잡았네요. 좀 아쉽죠, 많이. 자, 뭐 스토리보드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죠? 뭐 이렇게 하고 제작자 나오고 스테이지 나오고 뭐 하고 그 다음에 투명도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아이콘들, 그 다음에 스플래시 이미지들, 그 다음에 기억력 게임들 만든 사람들, 아이고 이 친구들 다 광 안에다 넣네. 만든 친구들아. 게임 방법, 하는 순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죠? 그래서 124점, 0점 뭐 그런 것들이 있네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봐왔지만 지금까지 만든 여러분들 샘플들 보니까 어때요? 저랑 같이 이제 뭐 수긍할지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많이 부족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잘 만들어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4주차까지 오늘 이제 동영상 강의를 4주차 마쳤는데 아마 뭐 제 생각도 이 서울 시내에 이 뭐예요? 코로나 걸린 이제 그 확장세가 줄어들고 않고 있어서 아마 4월 말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제 조기에 빨리 종료됐으면 여러분들하고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대화식으로 수업할 수 있게 그렇게 좀 기도를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4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